데이터베이스 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드디어 MySQL DBMS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로는 두 번째 단원 데이터베이스 전체 운영 맛보기 단원이 되겠고요. 목차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그리고 구축, 개체를 활용하는 이 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이제 MySQL이니까 네, 어떤 타입이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RDBMS에서의 주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MySQL DBMS를 사용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잠깐 리뷰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MySQL에 대해서 좀 개요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MySQL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설치가 되셨죠? 네, 한두 번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꼭 설치를 해야 이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혹시 아직 설치를 못한 경우에는 설치부터 하시고 네, 3교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교과서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mysql.com에서 커뮤니티 서버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 서버가 메인이 아니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주로 마우스 스크롤 다운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서버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설치해야 할 것은 보통의 여러분들이 이런 실습 도구들을 설치할 때는 기본 옵션 주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MySQL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분량의 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버와 워크벤치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샘플 데이터를 조금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아주 개요를 살펴보면은 데이터베이스 DBMS를 활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죠? 웹일 수도 있고 뭐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대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통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는 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2학년 2학기 지금 가면 이렇게 이제 웹과 앱 서버를 사용하는 웹과 그리고 앱을 개발하게 될 텐데요. 물론 자바만으로도 랭귀지만으로도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만 이제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는 2학년 2학기쯤에 이렇게 이제 웹이나 앱에서 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은 5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실제로 설계된 것을 이제 개발한 다음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우리말로 뭐 시험해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런치하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유지 보수하는 메인터넌스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뭐, 당연한 거지만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사용자 인터뷰와 업무 조사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학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는 것도 학사 시스템의 일부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전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적을 조회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학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성적 처리를 한다던가 여러분의 출강을 체크한다던가 출석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직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뭐 학기 등록 그다음에
뭐 학사 전반에 대한 거, 학교 행정 이런 것들을 다 학사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죠. 개발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학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뭐 대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해본 정도이겠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하는 거는 하는 것은 개발 회사의 직원,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실제 업무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뷰와 업무 조사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학사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구축하자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러니까 DBMS는 어떤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과 향후 계속 뭐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석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가 전체 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1년 과정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5, 6개월이 분석 설계에 들어갈 만큼 분석과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서 데이터의 설계와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에서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중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용어를. 그래서 모델링이라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레벨별로, 계층별로 또 모델링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현실 세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MySQL로 옮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꼭 MySQL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MS로 옮기는 과정,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옮겨 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모델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여기 보면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 카트, 장바구니 테이블 등등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테이블들을 포함하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실제 DBMS 시스템에서는. 자, 그래서 운영 체제로 본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처리의 단위가 파일이 되고, 그 다음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을 폴더 또는 디렉터리라고 했고요. DBMS는 테이블들을 기본 처리의 단위로 보고, 이 테이블들을 포함하는 것을 여러 테이블을 포함해서 묶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의 폴더와 비교해 볼 때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은, 폴더는 폴더 안에 폴더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독립되어져,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본다면은 이렇게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 테이블은 Relational DBMS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테이블을 다른 말로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회원 테이블을 한번 보면 아이디와 회원 이름과 주소와 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세로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컬럼, 칸이죠, 칸, 그쵸? 열의 이름이라고 여기는 붙여져 있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속성, 어떤 요 열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어트리뷰트, 요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물론 컬럼 네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제품명 속성, 가격 속성, 제조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설계된 요 속성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MySQL DBMS에서는 이 스키마라는 말을 조금 다른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뒤에 실습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하나의 열 이름들로 구성된 스키마, 어트리뷰트들로 구성된 스키마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채운 것이 하나의 레코드가 되겠죠. 레코드, 정보가 될 것이고, 이 레코드를 다른 말로는 row라고 합니다.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row에, 지금 보면 실제, 열 이름들에 해당하는, 객체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이디는 에드워드, 이름은 에드워드, 네, 주소는 은평구, 네, 증산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열 이름 중에서 특별히 이 레코드들을 이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거. 중복되면 안 되고, 유일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자, 보통,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해서 PK,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가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키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테이블에서는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니까 토마스, 에드워드, 헨리, 고든 이런 것들은 겹쳐져서도 같은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제품 테이블에서는 자, 여기 PK를 제품명으로 하였어요. 그쵸? 냉장고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냉장고 1, 냉장고 2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PK가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PK, 프라이머리 키 외에 foreign key 해서 FK를 설명을 했어요. 자,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FK만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용어를 좀 익혀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잘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자,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의 셋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주로 이제 원통 모양으로, 디스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와 제반, 사용자 등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자, 이게 오류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와 베이스가 합쳐진 말이 데이터베이스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IT를 공부한 사람인데도 데이터를 띄우고 베이스라고 쓰거나 또는 데이터의 첫 번째 글자를 굳이 B를 대문자로 쓰거나 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하나의 명사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약자로 쓸 때는 DB 이렇게 B를 대문자로 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레코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컬럼, 레코드, 컬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세로로 쭉 이름, 또 여기서 보면, 연구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 필드, 연구실 필드, 전화번호 필드. 그래서 각 테이블의 열을 필드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열 이름은 각 열을 구별하기 위한 이름으로, 속성 또는 어트리뷰트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각 열의 데이터의 형식.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각 열, 이름 열, 연구실 열에서 보면
이름은 형식이 문자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구실의 번호는 숫자인 것 같아요. 602, 604 이렇게. 그래서 각 열의 데이터 형식이 우리가 알아야지 모델링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 행은 여기서는 요게 각각 행 로우가 되겠고요. 자, 행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이걸 로우, 세로로는 컬럼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요 하나의 로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의 한 개체 데이터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코드 실질적인 데이터이고 PK와 FK가 있는데 PK는 각 행을 구별하는 레코드를 구별하는 유일한 열로 기본 키는 중복되거나 비어 있어도 안 된다. 네, not null이라고 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수 테이블에서는 요 이름이 지금 프라이머리 키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이 PK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은 외래 키, 그래서 FK라고 얘기를 하고, 두 테이블의 관계, 자, 왜 이게 릴레이셔널 DBMS인지를, 테이블을 쓰는데, 보여주는 또 예가 되겠습니다.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는 키. 자,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지도 교수 칸에 진 5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수 테이블에서 이름 칸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학생 테이블에 요 지도 교수를 포린 키로 해두게 되면 값을 입력할 때 진 5, 여기 이제 교수는 진 5 두 명이죠. 그렇죠? 진이나 5가 아닌 다른 뭐 킴이나 최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수 테이블에 있는 진 5 중에서 입력하게끔.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교수 테이블의 이름,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기본 키가 되는 것이고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는 외부에 있는 키죠. 외부 테이블의 키 값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도 교수는 외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가 외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BMS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2인보의 지도 교수는 누구냐 이렇게 리얼 월드에서는 말할 것을 select 지도 교수 from student where 이름은 2인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만들어주는 언어를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용어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먼저 DBMS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을 만들고 레코드를 입력하고 이제 조회하고 경우에는 변경하고 인서트 조회는 셀렉트, 값을 변경하는 건 업데이트, 값을 지우는 것은, 레코드를 지우는 것은 딜리트.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우리 배운 거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자, 다음에 만든 용어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옮겨 놓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니까 모델링이 되겠죠. 모델이 아니고, 그쵸? RDBMS 테이블의 각 행을 구별하는 유일한 열로 중복되거나 not null,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PK죠. 자, 그 다음 DBMS에서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는 키, FK죠. foreign key, 외래 키가 되겠습니다. RDBMS에서 테이블, 다른 말로 릴레이션의 집합, DB, 데이터베이스죠. RDBMS에서 사람과 DBMS가 소통하기 위한 말, SQL이에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구축 5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테스트, 다른 말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절차를 이제 섞어놨어요. 그쵸? 순서대로 말하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DB를 생성하고 그 안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서 MySQL 워크벤치의 메뉴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MySQL 실습으로 이 순서대로 시간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윈도우즈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왼쪽 하단에 주로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 MySQL 그룹에서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하게 되면 Welcome to MySQL 워크벤치 이 화면을 나오게 되죠. 이제 실습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커넥션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로컬에서 MySQL 80 교과서대로 따라했으면 MySQL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로컬 연결이 하나 보일 것이고요. 아이디는 루트로 되어 있죠. 저의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MySQL을 있는 MySQL과도 이 워크벤치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두 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연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자, 여기 보면 조금 흐리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 여기 Connection to Database라는 메뉴가 있죠. 네, 이것을 눌러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Connection to Database 이렇게 눌러도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될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기본은 여기에서 이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패스워드를 묻게 되죠. 유저 아이디는 루트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설치할 때 잊지 않도록 좀 패스워드 본질에는 위배가 되지만 쉬운 패스워드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의 개인 PC라면 여기 세이브를 해도 되겠죠. 오케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워크벤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모양이 제일 처음에 실행하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내비게이터 또는 스키마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은 좀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메뉴에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을 조금 넓게 쓰려면은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좀 닫아주고 이렇게 조금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스키마라고 스키마즈라고 되어 있죠. 자, 스키마는 이제 귀를 쫑긋 하시고 보통의 이제 RDBMS에서는 그 칸의 열의 이름들 위에 보면 뭐 학번 이름, 뭐 지도교수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묶어서 그 속성들을 다 묶은 것을 학생은 학번과 이름과 지도교수를 속성으로 하는 스키마를 가진다. 스키마, 뼈대, 그러니까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 MySQL에서는 특별히 이 스키마를 DB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DB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스키마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DB 이름이고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스키마를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스키마를 누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DB들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게 많아서 이렇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DB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쿼리를 쓰게 되는데요. 자, 스키마즈라고 해놓고 자, 여기에 이제 쿼리를 자, 이렇게 행이 적혀지지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show bases, 베이스가 아니고 show databases.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자, 엔터를 누르면 뭔가 실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 show databases s를 붙였고요. 여기에 자, 여기 마우스가 가면 설명이 좀 나와요. execute 이게 실행을 하다 이 말이고 자, 여기 가면은 under the keyboard 커서가 여기 깜빡거리죠. 이 행을 실행하는 것이 이거고요. 요거는 좀 더 넓은 범위를 실행할 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행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바로 창이 나타나면서 요거하고 일치하죠. 그쵸? 네, 요거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안 보여서 선생님이 키워보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쵸? 네, 이 부분에.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워크벤치로 들어오는 것이고, 명령을 여기에 실행할 수도, 이런 식으로 한 줄 명령을 넣고 결과를 보는 창이 나온다라는 정도. 리절트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리절트를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X를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실습 단계로 들어와서 순서 생각나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한도 안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령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만들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create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만 만들 때는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단어의 단수와 복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수 복수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show databases라고 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들 때는 한 번에 하나를 만드니까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름하고 SQL은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워크벤치에서 한 줄씩 실행할 때는 이 세미콜론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명령 창에서 입력하거나 여러 줄이 될 때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말에서 마침표가 없는 거하고 같아서 우리 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여기에 스키마를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DB들이 보여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스키마가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요 빨간 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create 스키마, 이게 이제 create 데이터베이스이지요. 네,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스키마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탭 이름이 바뀌고요. Apply SQL Script to Database 창에서 SQL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눈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요.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네,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스키마즈를 누르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여기서 create 스키마, 사실은 create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create 스키마 마우스 우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 우리 교과서대로 한다면은 뭐를 입력해 줘야 되죠? 네, 샵db. 자, 여기 이제 소문자로 다 입력을 합니다. 샵db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도 샵db 스키마라고 이제 여기 탭 이름이 바뀐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ply가 보이죠? 네, apply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여기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폼에서 입력한 것을 명령으로 또 이렇게 돌려서 알려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create schema shop db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SQL 명령어는 create database db 이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MySQL에서는 create schema라고 하고요. MySQL에서도 create database라고 써도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pply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execute SQL statement SQL 명령어를 execute 실행했다라고 나오죠. 자, finish 눌러서 닫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여기 샵db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샵db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고 이 샵db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테이블즈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탭을 닫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닫아도 되고, 파일에 클로즈 탭을 눌러도 탭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녹음을 스탑한 상태로 진행을 해서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클로즈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쿼리 창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샵d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create 스키마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행에 가서 create 스키마를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RDBMS는 create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쵸? 자, 우리가 앞에서 SQL이 ANSI 표준을 지향하지만 업체들, 벤더들이 꼭 표준을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MySQL에서는 create 데이터베이스라는 말보다 create 스키마를 메뉴에서 쓰고 있죠. 그렇지만 create 데이터베이스 MJC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약어, C에서 우리가 예약어라고 불렀죠. 그죠? 그것처럼 키워드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 이름들은 이렇게 검정 글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create database MJC는 지금 없는 상태로 여기에 커서를 두고 요 i가 있는 번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reate database MJC one row가 affected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JC가 create 됐다는 것인데 여기는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 눌러서 여기 빈 공간에서 create 스키마 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스키마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새로 고침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아래 이렇게 서클로 도는.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MJC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샵db를 누르고요. 여기 보면 이제 tables가 있어요. 그쵸?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선생님이 매번 확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58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tables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샵db의 tables 마우스 우측 클릭. 자, create table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복잡하지만 이게 실제로 명령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이름에다가 자, 여기가 테이블 이름이죠. 그렇죠? 여기 new 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오늘 어차피 교과서 그대로 실습은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약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멤버 TBL 이렇게 자 멤버 TBL 이렇게 입력을 교과서에서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어디를 정확하게 가야 될지 조금 복잡하죠. 컬럼 네임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값을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만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 커서를 가지고 가고 멤버 아이디만 입력을 하고요. 자, 교과서에서는 멤버 아이디. 자, 그리고 타입은 여기 인티저로 되어 있죠. 그쵸? 이거 눌러서 보면 여기에 타입을 정할 수가 있어요. var, char, var 가변 캐릭터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자릿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기 뭐 10이든 20이든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눌러보면 자, 여기 이제 다음 것을 입력하려는데 여기 너무 이렇게 해서 내려도 되지만 조금 요거를 넓히면 여기가 조금 넓게 나타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를 자, 멤버 네임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멤버 네임을 입력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var 캐릭터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pk가 있고 nm이 있어요. nn이 있어요. 그쵸? pk는 primary key라는 뜻이고 nn은 여기 보니까 not null, 비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name도 비우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pply를 눌러서 두 개만 만들고 우리가 시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pply가 있어요. 두 개만 하겠다 그러면은 apply를 눌러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pply changes to object 여기 보면 이제 변화를 적용하겠느냐.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원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이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이제 전문가답게 명령을 기억해야 될 것인데 create table shop DB 안에서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는 요 타입의 not null이고 멤버 네임은 요 타입의 not null이고 프라이머리 키로 멤버 아이디를 가지겠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리뷰를 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apply 눌러도 되겠죠. 네, apply 눌러서 만들면 스테이트먼트를 execute 했다. 그래서 이제 finish 해주게 되면 여기에 샵 DB 안에 테이블즈가 이렇게 이제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안에 멤버 SQL 테이블이 멤버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교과서 설명을 한번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면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기본 키를 지정하는 방법, 테이블 생성 창을 닫고 apply 해서 테이블 생성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는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이제 제품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과정으로 꼭 해보세요.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레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명령은 insert into table 이름 values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메뉴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멤버 테이블이 있고요. 자, 여기서 자,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네, select rows limit 블라블라 하는 제일 위에 메뉴가 팝업 메뉴가 뜨지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값들을 입력할 수 있게 조금 작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값이 입력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은 그냥 급해서 킴 네임은 우리말로 김,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 아이디는 리. 자,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이, 이렇게, 이름은, 자, 이,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apply 적용을 할 때는 항상 apply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apply 적용해라,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샵 DB 안에 멤버 테이블에 이렇게 값들이 입력된다라는 명령이 보여지지요. 차차 이제 여러분이 명령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apply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다고 나오고 finish 눌러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을 지우고 싶으면 자 여기서 입력을 하는 단계에서는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여기서 눌러서 값을 지워줄 수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만약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잘못 입력을 했다. 네. 그렇게 될 때는, 여기 눌러보시면, 마우스 우측을 눌러보시면, delete row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row를, delete 할 수가 있습니다. 네. delete row를 해버릴까요? 네. 여기서 delete row 이렇게 하면, 입력하는 중간에는, 값을, 삭제할 수가 있죠. 그쵸? 네. 자, 검색하기는, 이제 명령어가, 자, 그 다음에, select, 원하는 속성 이름 쓰고,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절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요 탭은 이제 입력을 해서 닫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닫아주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요 위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보셔도 되고, 뭐 앞에 쿼리에서 해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 테이블이 있다. 여기서 해본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으면, 일단 여기 입력창은 닫아주시려면 이걸로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 보면 셀렉트 이렇게 명령어가 나와 있죠. 그쵸? 자, 요거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한번 타이핑 해보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MySQL은, SQL은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럼 C에서는 대소문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select 만약에 이름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디만 보이겠다 그러면 예. 자, 멤버 아이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나요? 예, 속성 이름을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름이 멤버 테이블이었죠. 그렇죠? 멤버 TBL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멤버 테이블에서 멤버 아이디를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무슨 명령이 선행되어야 되느냐면 db부터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use, 자, db 이름을 써주는데 샵 db. 자, 그래서 요 MySQL에서는 샵 db.member table 이렇게 db 이름을 써주고 점을 붙여주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폴더 선택하고 파일로 접근하듯이 use 샵 db를 써주고, 자,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use 샵 db가 affected 됐다고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샵 db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김과 리가 있는 이름만 보여지는, 아이디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가 select member ID 아니고 여기다가 모두 보여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아이디와 이름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레코드 입력하고 검색하는 것을 메뉴를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 없애고 싶으면 여기 가서 여기 보면 드랍 테이블 해서 테이블 없앨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테이블 없애기까지 삭제하기까지 나왔는데,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습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입력, 검색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주차 성찰 일지를 일정과 함께 게시판을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단톡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